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 무료로 활짝 열어놓은 번호니까요.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저희 오늘은요,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군맹무산, 안 못 보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진다. 이 열반경에 나오는 글인데요. 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남이 생각하는 것은 그르다고 생각하는 이런 편견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이 요즘이죠. 실제로 본인의 주장만이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 진실과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부동산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종종 느끼는 것이 잘못된 이 전문가의 진단을, 바로 상담이죠. 상담을 받아서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짐으로 해서 사야 될 때 팔고 팔아야 될 때 사서 정말 자산상의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편견된, 바로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판단을 있는데요. 단순히 전문가의 판단뿐만이 아니고 상담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봅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인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요, 실제로 부동산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지식을 쌓아가면서 내 과연 판단이 옳은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단순히 상담자들을 보면은 조금 아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인 양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바로 행복한 재테크의 전문가들은 그러한 오류를 없다는 건 아닙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여러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재테크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기다리고 있는 시장 흐름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렇죠. 이 서울시에서도 이제는 정말 다급해졌어요. 공급이 너무 없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서울시에서 드디어 이제 규제를 풀어서 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민간 임대사업자의 수는 41만 6천 세대입니다. 41만 6천 세대인데 전체 임대하고 있는 세대 수의 20%를 점하고 있으니까 결코 적지 않다. 이 결국은 민간 임대 사업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세 그리고 월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물론 완전히 안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공급이 워낙 부족하니까요. 이것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다. 2018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법이 규제가 이제 상당히 완화돼서 많은 것들을 해주다가 점점 제한, 축소, 철폐 이런 것들이 되면서 2018년에 3만 세대였던 임대사업자 숫자가 2024년에는 2천 세대로 줄어든다. 2천 세대로. 즉 93%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습니다. 이만큼 현재 주택 임대 사업자들은 이제 혜택이 줄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여론몰이 바로
범죄화하는 경우까지도 있을 만큼 상당 부분 많은 규제가 있어서 이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의해서 더더욱 공급 감소 효과가 에 의해서 주택 이제 상승이 필연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건축 규제 완화, 특히 건축 규제. 얼마 전에 용적률을 50%씩 서울시에서는 올렸습니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혜택이 별로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예를 들면 일조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인데 일조권 완화. 일조권이 완화가 뭐야? 이런데 일반적으로 이거죠. 일조권을 이렇게 적용을 하느냐, 이렇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조권 사선이죠. 일조권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주택의 경계선이 여기라고 하면은 주택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을 수 있느냐. 결국 용적률이 이만큼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되는 효과를 나타내죠. 이만큼이. 이렇게 용적률을 더 찾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용적률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오피스텔 접도 요건을 완화해서 20m를 12m로 상당 부분 완화를 해서 실제 용적률을 더 찾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행정이죠. 늘 부딪혀 오는 것들이 행정이에요. 신속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실제적인 수익에 대한 이 부분들을 높여주는 것인데요. 신속한 인허가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리고 임차인 임대인에 대한 보호 제도를 강화해서 혹시라도 있을 전세가에 대한 안전한 자금 보호 이런 것들을 AI 위험 분석들을 통해서 그 자료들을 제공하게 되고 임대인 지원 협의체를 이제 운영을 해서 바로 그 임대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상대적으로 마련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금융지원까지 함으로 해서 저리로 금융지원까지 함으로 해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 대책들을 좀 더 이제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발표한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연휴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이 집값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것에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감이 커지게 돼요. 불안감이 커지게 되고. 심지어는 지방에서 오픈런까지 이제 있을 만큼 이제는 서울의 요지의 아파트 사지 않으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놓친다. 실제적으로요. 2016년 같은 경우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5억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2025년 현재 어떻게 돼요? 아파트에 지금은 11억 대에 와 있죠. 자,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랐나요? 아니잖아요. 서울도 물론 이것이 평균 가격이지만은 요지에는 3배까지 올랐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앞으로는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더더욱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상당 부분 문제점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 집값 상승세의 확산이 이제는 강남, 용산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아파트에 한해서 이 한강 벨트를 넘어서 심지어는 서대문구와 동대문구까지도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세 오름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다. 이만큼 이제 그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더구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제 선호 심해진데 초양극화 현상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현재 장관들 이게 행정 수반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강남입니다. 강남의 아파트들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시그널이에요. 앞으로 여기만 더 오른다. 이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특히 강남 3구 플러스 용산 거기에 한강벨트 이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왜? 공급이 없으니까. 실제로 627과 97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97 대책 같은 경우는 공급 대책이라고 했어요. 공급 대책이라고 했는데 공급 대책 없는 공급 대책이에요.
자, 공급이 없는 공급 대책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원히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안 심리가 더더욱 확산이 되죠. 바로 이 불안 심리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과거의 정부와 같이 추가 규제 가능성도 이제 서서히 나오게 되고 매수 심리를 이제 추가 규제가 나오기 전에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오르게 되는 그리고 서울의 전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남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이런 흐름을 탈 거다라는 얘기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막 11시 22분 됐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만 무료로 활짝 열려있는 전화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실까요? 저는 평택에 살고 있고요. 네. 평택에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제가 세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평택역 재건축 아파트이고 네. 힐스테이트예요. 25평 4억대 후반이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25평 예, 6억 중반이고요. 네. 세 번째는 평택 고덕 신도시 네. 예, 호반 서밋 34평 6억 후반대입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아, 네. 세 군데를 이제 다 가보셨네요. 지금 평택에 또 네네. 거주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아파트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디가 괜찮을런지 저희 양파석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 평택은 제가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네.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이 현재는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지역이 됐는데요. 자, 평택을 크게 나누면은 제가 이제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평택은 이 포승, 바로 평택항을 중심으로 하는 포승 중심과 그리고 현재 고덕국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곳, 그다음에 공군부대 송탄을 중심으로 하는 부대와 바로 미팔군이 이전한 곳이죠. 이 팽성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주변 지역의 브레인시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심은 결국은 어디가 될 것인가예요. 지금 잘 보셨어요. 현재 평택역 있는 곳에 평택역에 있는 곳인데 바로 더샵 센트럴 파크라 그랬죠? 예. 예,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는 그건 미분양인데 예. 올해 초부터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가가 얼마라고요?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대예요. 25평. 자, 20평대가요. 네네. 그런데 실제 자 여기 평택의 중심 지역은요. 평택의 중심 지역은 이렇게 보셔요. 평택에 거주하고 계시죠? 네. 평택에 거주하는데 앞으로 자 부동산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늘 상담을 드릴 때 중심은 현재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 가치가 중요하다 그랬죠? 네네. 부동산은 미래 가치예요. 예. 그러면 평택 내에서 가장 앞으로 좋아질 곳이 어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디가 될까요? 저는 고덕 신도시를 보고 있는데 예. 평택역은 역세권이라 예. 초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택역을 좀 꼽아봤고요. 네. 또 지제역도 이제 그 KTX 들어오고 역세권이라 거기도 좀 꼽아봤어요. 예. 저는 네, 이렇게 그다음에 봅니다. 예. 말씀 잘하셨어요. 평택역에 여기 있는 아파트인데 요거는 아무래도 평택역은 과거에는 핵심 중심축이었지만은 지금은 어디요? 이쪽 지역으로 고덕국제 신도시와 지제역 쪽으로 이제는 좋은 자리를 내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 가치 측면에서는 자 여기와 여기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두 곳이 저는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런 지역들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더샵 센트럴 시티
여기가 가장 입지를 좋은 곳에 가지고 있어요. 좋은 곳에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보게 되면 자 여기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 여기를 이제 아마 보셨나 봐요. 여기는 6억대 중반 이렇게 가거든요. 네. 자 여기에 맞아요. 가면 네. 앞으로의 그런 기대 가치를 놓고 보면 여기는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이제는 여기가 원탑. 그러니까 실제로 평택 지제역이 평택 전체의 중심축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중에 바로 더샵 아파트는 원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여기가 앞으로 주변 지역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계속 이쪽에 이제 그 소사벌 지역이나 그다음에 이제 브레인시티나 고덕국제 신도시를 떠나서 바로 이곳이 그 KTX, SRT 이런 것들이 전부 모이고 중심축이 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들을 저는 이왕이면 자금이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은 센트럴 더샵 요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금력이 조금 더 안 된다 그러면 요 근래 고덕국제 신도시가 완전 폭탄을 맞고 있죠. 네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 호반 서밋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 이런 지역들에 있는 거예요. 호반 서밋 같은 게. 호반 서밋이 1차, 2차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위에 서정리역 주변 지역을 공략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삼성전자가 들어오거든요. 이곳이 바로 삼성전자 지역입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100조 원을 투자하는 이곳인데 이 삼성전자 부지인데 실제로 여기가 AI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고용 인구보다는 상당 부분 줄여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덕국제 신도시 자체가 처음에 6만 세대 정도, 6만 명이 거주하는 정말로 큰 신도시로 조성이 됐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이제 미분양에 이제 아주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 고덕국제 신도시의 안에 초품화를 품고 있는 이런 지역들 여기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평택 지제역에 있는 더샵 센트럴 시티보다는 싸거든요. 네. 지금 싸죠. 네. 자금력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두 번째, 내가 거기는 조금 무리야. 그러면 평택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가기보다는 거기는 현재 보증금 5%만 있어도 되지만은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두 번째 바로 이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고덕국제 신도시는 어차피 활성화될 수 있고요. 계속 분양을 하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타나는 것이고 요게 끝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셔요.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를 보면은 신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들과 바깥쪽에 있는 아파트는 전혀 가격대가 달라져요. 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자금력인 측면에서는 조금 고려해봐야 된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도 괜찮다. 두 곳 중에 하나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곳으로 가셔요. 보시는 평택역 주변을 가지 마시고요. 네. 예, 첫 그렇게 번째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꽂으면 지제역이라 하시는 거죠, 지금? 네, 지제역이 첫 번째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자금적인 부분이 충분하시다면 지제역, 혹시 조금 더 저렴한 걸 원하신다면 고덕국제 신도시 이 두 개 픽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